토트넘과 맨유와의 리그 25라운드 경기는 영국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두 팀의 상황과 두 감독의 처지가 너무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 토트넘이 승리를 했지만 레비아웃과 포스텍 퇴진 여론은 여전합니다. 반면 맨유의 팬들은 아모림 감독을 지지하면서 글레이저 가문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 중계진들도 레비 회장은 오늘 경기 승리보다 여름의 비욘세 방문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는 비난과 조롱을 쏟아냈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손흥민이 뒤흔들어 놓은 덕분에 승리했다면서 정말 손흥민이 떠나면 토트넘은 어떻게 될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국 현지에서는 토트넘과 맨유와의 경기를 기능장애 클럽들의 극장쇼로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두 팀 모두 부상자가 10여 명에 달하고 두 감독 모두 바보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영국 매체들은 나란히 부상과 팀 성적 부진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두 감독이 만났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포스텍은 환하게 웃었고 아모림은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더 가디언은 토트넘의 승리를 기능장애 클럽인 맨유를 상대로 승전고를 울렸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토트넘이 승리를 했다고 박수를 치고 환호하는 것이 코미디와 같다라며 조크를 한 것입니다. 매체는 경기장 안팎에서 토트넘 팬들이 레비아웃 현수막을 펼치고 시위한 것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경찰이 현수막을 빼앗으니 어느 한 팬이 가슴에서 다시 새로운 현수막을 쫙 꺼냈습니다. 영국 매체 BBC에 따르면 이날 경기 전 1000명이 넘는 토트넘 팬들은 데니얼 레비 토트넘 회장과 모기업 애닉 그룹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토트넘 팬들은 레비 아웃, 애닉 아웃이라고 외치면서 행진을 했습니다. 경기 전 축구 매체와 전문가들은 토트넘의 승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맨유가 이미 5백으로 전면 수비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기 때문입니다. 맨유는 코비 마이누, 마누엘 우가르테, 토비 콜리어에 이어 공격의 핵으로 자리 잡은 아마드 디알로가 쓰러졌습니다. 경기 전 영국의 일부 매체들은 맨유가 패배하면 강등권까지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까지 했습니다. 반면 토트넘은 메디슨과 비카리오가 돌아오면서 맨유보다는 분위기가 상대적으로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리버풀의 레전드 캐러건은 토트넘과 맨유가 무승부 경기를 치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캐러건은 맨유가 5백으로 나서면 토트넘이 결코 많은 골을 넣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맨유의 5백 수비진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경기 직후 축구 매체와 통계 매체들도 모두 손흥민에게 7.7에서 8.1까지 높은 평점을 부여하면서 손흥민이 휘저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손흥민은 87분간 뛰면서 결승골의 기점 역할을 하는 등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뛰어난 경기력으로 승리의 힘을 보태며 토트넘의 침체된 분위기를 끌어올렸습니다. 손흥민은 왼쪽 날개로 선발 출전해 후반 42분 윌손 오도베로와 교체될 때까지 뛰었습니다. 손흥민은 슈팅 3차례, 키패스 4회 등을 기록하면서 준수한 활약을 펼쳤습니다. 전반 13분 우당탕 과정에서 나온 제임스 메디슨의 결승골은 손흥민의 슈팅이 기점이 되었습니다. 벤탄쿠르가 오른쪽 측면에서 올린 크로스를 받아 손흥민이 페널티 지역 왼쪽에서 왼발 발리 슈팅을 시도했습니다. 이 공이 수비수를 맞고 흐르자 루카스 베리발이 다시 잡아 슈팅을 때렸고 골키퍼 선방에 막혀 굴러나온 공을 메디슨이 마무리했습니다. 손흥민은 이후에도 상대 골키퍼의 선방에 가로막힌 마티스텔의 결정적 슈팅을 돕는 패스를 연결하는 등 여러 차례 동료 선수에게 유효 슈팅 기회를 선사했습니다. 패스 성공률은 90%에 달했고 드리블 돌파도 전체 공동 1위인 2차례를 기록했습니다. 회색이 짚어진 맨유는 동점을 만들기 위해 공세를 퍼부었으나 토트넘 골키퍼 비카리오 선방에 번번이 막혔습니다. 비카리오는 리그 12경기를 결장했다가 복귀전에서 6차례 선방을 기록하는 등 맹활약했습니다. 토트넘은 브렌트포드와 벌인 직전 24라운드에 이어 2연승을 달렸습니다. 지난 2일 브렌트포드와 벌인 리그 2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손흥민이 자책골 유도에 이어 시즌 7호 도움을 달성했습니다. 토트넘은 승점 30을 쌓아 리그 14위에서 12위로 순위를 2계단 상승시켰습니다. 반면 맨유는 2연패에 빠지며 15위로 2계단 하락했습니다. 경기 직후 포스텍 감독은 부상에서 선수들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면서 앞으로 더욱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감독은 한때 18세 이하 선수들까지 동원해야 했던 시절을 회상하면서 이제는 주전 선수들로 가득 찬 스쿼드를 갖췄다고 말했습니다. 포스텍은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도 남아있고 리그에서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며 미래를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토트넘은 오는 23일 입스위치를 상대로 리그 3연승과 중상위권 도약에 도전합니다. 토트넘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영국 매체들은 토트넘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입니다. 스카이 스포츠 중계 해설에서는 레비 회장 아웃과 함께 토트넘 스쿼드의 불안에 계속 화제가 되었습니다. 오는 여름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비욘세 콘서트가 있을 것이라고 전하면서 레비 회장의 최우선 관심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미국 미식 축구 경기로 큰 돈을 벌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제이미 레드냅 등 축구 해설가와 사회자들은 축구에는 전혀 투자하지 않는 레비 회장을 강력하게 비난하고 조롱했습니다. 특히 토트넘의 주급이 20만 파운드가 한계라고 지적하면서 손흥민이 19만 파운드라고 지적했습니다. 토트넘의 주급이 20만 파운드라는 벽을 깨지 않으면 토트넘은 B클럽이 절대 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설진들은 축구는 1급 선수들이 모여서 그들의 경기력과 열정으로 순위를 다투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맨유는 토트넘에 패하면서 순위가 15위까지 추락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맨유의 지휘봉을 잡은 아모린 감독은 부임 이후 정규리그 14경기에서 8패째를 기록했습니다. 강등권인 18위 입스위치 타운과 승점차도 12점 밖에 나지 않습니다. 경기 직후 맨유의 아모린 감독은 팬들과 언론의 생각을 이해한다며 패하는 게 싫다, 패배의 느낌은 최악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나는 정말 승리하고 싶다면서 내 자신보다 팀의 순위가 걱정거리라고 강조했습니다. 맨유는 토트넘전에서 베스트 11을 구성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수비수 빅터 린델레프를 제외하고 유스 선수들로 벤치 멤버를 채웠고 실제 교체도 한 명만 이루어졌습니다. 맨유의 팬들은 아모림 감독을 적극 지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모림이 부임한 지 3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주전 선수들이 모두 부상 중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글레이저 가문이 전혀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난합니다. 맨유 팬들은 맨유가 다른 어느 클럽보다 매우 뒤처져 있다고 주장합니다. 글레이저 가문이 시설뿐 아니라 데이터 분석 등 모든 분야에서 돈을 전혀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토트넘에 패배한 것이 아모림 감독의 책임이 아니라 구단주 글레이저 가문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아모림 감독이 패배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에 마음 아파하면서 위로 격려하는 분위기입니다. 포스텍 감독과 아모림 감독의 포옹이 영국에서는 동병상련 처지의 두 감독이 만났다라고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손흥민이 오는 여름에 떠나면 토트넘이 어찌 될 것인지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토트넘과 맨유의 경기는 단순한 승패를 넘어 두 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두 팀 모두 감독의 능력보다는 구단 운영과 투자 부족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맨유는 여전히 글레이저 가문의 소극적인 투자로 인해 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으며 토트넘은 레비 회장이 축구보다 상업적 이익을 우선시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팬들은 두 감독이 팀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구단 운영진에게 있다는 점에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도 팀을 위해 헌신하며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팬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오는 여름 이적 시장에서 손흥민이 새로운 도전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한번 토트넘에 남아 헌신할 것인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토트넘이 손흥민 없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